비트 연끌했는데 반토막이다. 우리 사주를 산 이들은 덜덜덜 떨고 있다.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. 뭐 주식시장이 앞으로 좋아지긴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뭐 크래프톤, 카카오뱅크, 우리 사주 투자자들이 하루하루 불안에 들고 있답니다. 뭐 결국엔 이런 거죠. 공모가보다 너무 많이 내려가서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. 뭐 장밋빛을 바라고 대출까지 동원해서 사주를 산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는 겁니다.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 명당 평균 1억 3천만 원을 투자했답니다. 뭐 그렇게 따지면 50%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한 6천만 원가량, 7천만 원가량을 손해본 거다라고 봐야 되겠네요. 뭐 어떻게 될까요? 뭐 나중에는 그 직원들이 산 가격만큼이 되게끔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현재 시점에서는 봤을 때는 손해가 극심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8월 20일이 되면 우리 사주 보유예수 해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주가는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. 손절매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. 뭐 근데 회사에서 사주 대출 받은 사람들 위해서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. 뭐 물타기 하게끔 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. 현재 32,950원이라는데 공모가보다 한 16% 낮답니다. 카카오뱅크는 참 사람들이 부자가 많은 건가요? 1인당 평균 5억 원가량을 투자했답니다. 그러면 대략 손실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.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사회 청약률이 계속 낮아진다는 거죠. 뭐 소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주 청약률이 39%였답니다. 이제는 직원들 복지로 여겨지며 불우했던 사주 투자가 애물단지로 변해버렸답니다. 하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크래프톤 게임이잖아요. 카카오뱅크 인터넷 은행이잖아요. 나중에 이 두 종목 관련해서는 적어도 무리하게 빚을 지고 한 게 아니다라면 일정 부분 존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다만 이것도 자기 돈으로 했을 때 존버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고 무리하게 빚을 져서 그 빚에 대한 이자가 감당 안 될 수준이다라고 하면 사실 무조건 버티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.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무리하게 비투하거나 연끌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? 비투하거나 연끌하면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기 때문인 거죠.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. 쉽지 않다라는 거죠. 쉽지 않게 뭔가를 한다라는 거. 내가 낼 수 있는 힘을 최대한 다 해가지고 해버리면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. 돈도 마찬가지인 거죠. 우리가 사업을 할 때, 장사할 때 1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. 그러면 시작할 때 1억 원을 다 쏟아넣어가지고 인테리어니, 각종 기기니, 집기니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나중에 돈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돈 못 마련하면 장사를 이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무너지는 거다라는 거죠. 주식도 마찬가지죠. 뭐 자기가 만약에 한 달에 낼 수 있는 이자 범위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대출을 한 5억을 냈어요. 이자가 4%일 때 3%일 때는 뭐 견딜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자가 가상금리 붙어가지고 9% 10%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감당 못하는 거죠. 주식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도 반대매매 당해가지고 그냥 날아간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연끌하거나 비투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항상 비축해놔야 됩니다. 비상금은.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. 버틸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라는 거죠. 쉽게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잘 없다라는 거죠.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욕심이나 탐욕이 항상 제 자신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저처럼 뻔한 얘기하면은 관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. 비투하지 마라, 연끌하지 마라, 착실하게 살아라, 저축해야 된다, 아끼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죠. 그런 얘기보다 하루에 2시간 일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알바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요. 이런 얘기가 그냥 개떼같이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듣죠. 혹시나 무슨 비법이 없나 하고 들여다보죠. 요즘은 그런 광고도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비투하고 연끌하고 별짓거리 다 하죠. 근데 그랬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결말은 어떻습니까? 몰락입니다. 경제 몰락,
도피자, 주민등록 말소자, 채무불이행자, 시용불량자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가진 것 없는데 좀 현실은 답답한데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너도 나도 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있기 때문이죠. 근데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더라는 거죠.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주 가지고 현금화해서 나온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. 주식은 100% 본인 탓이다. 회사가 자사주 운영해도 결국에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라는 거죠.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돈 넣고 돈 먹는 고속 같다라는 거죠. 누가 돈을 잃어야 딴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.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. 특히나 큰 손들이 작동하면 대부분의 개미들은 돈 벌기 어렵다라는 거죠. 이게 현실입니다. 빚가라고 영토에서 돈 버는 일은 잘 없다.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5억을 투자해서 주식을 산 사람들 걱정을 왜 합니까? 직장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그네들이 일해가지고 주가 올릴 생각할 텐데 자기 회사 주식 사서 떨어진 투자자들한테 미안해야지. 뭐 이래저래 5억이나 마련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. 뭐 봐야죠. 뭐 이래저래 괜히 투자를 하는 걸, 괜히 투자를 투기처럼 하는 걸 기사할 일이 있습니까? 손실도 있고 손익도 있고 이게 투자한 거죠.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결정에서 움직이는 게 현명한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 같습니다. 카카오뱅크 참 아쉽죠. 뭐 카카오는 계속 저런 것 같습니다. 뭐 봐야죠.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 정치는 결국에는 개미들을 뜯어먹는 그냥 도박장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그냥 강원랜드 가서 그냥 도박 안 가고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코인이 아직까지 오를 거라고 믿는 것처럼 지금 같은 막장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이래저래 지금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연끌하거나 비트하거나 코인,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. 잘못했다가는 언제든지 몰락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지금의 경제 상황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살아가는 게 참 생각대로 뜻대로 잘 흘러가고 너도 나도 다 부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.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. 그걸 현실로 생각하고 좀 냉정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빚도 연끌해가지고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, 4분의 1토막 아니면 휴지각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함부로 욕심부리고 탐욕을 가졌다가는 그로 인한 충격이 언제든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. 정말로 열심히 집중하고 관심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면 지금 이 시기에는 주식시장은 웬만하면 머물지 말고 빠져나오는 걸 제안드립니다. 그래야 우리의 삶을 제대로 그래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. 절대로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다. 특히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이나 이런 데서 쉽게 돈을 만들 거다라는 기대는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